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 진영의 무기 공급 지원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던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카드를 드디어 획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면서 러시아 본토 타격을 묵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를 바꿀 미국의 신의 한 수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6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드니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공동으로 키우에서 진행했던 기자회견 전문을 게재했는데, 이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 러시아 본토 공격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우크라이나가 외부,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를 향한 공격을 허용하거나 장려하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할 경우에 러시아가 나토를 향해서 보복 공격을 해온다든지, 또는 그동안에 러시아가 위협해왔던 핵전쟁 등으로 확장할 가능성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에 목표물에 나토산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존 요구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의 같은 발언이 서방의 추가 무기 지원이 전장에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봄철 대공세로 점점 급박해지는 전황에 맞춰서 전격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블링컨 장관에 이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하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제공했고 계속 제공하고 있는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이를 입증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 자국 무기를 통한 러시아 본토 공격 무기는 동맹국인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외무장관이 지난 3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자국산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었는데, 영국의 이런 결정이 미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의 일요판인 선데이 타임스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를 차지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부 장관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사일을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의 본토에 얼마든지 공격해도 좋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우크라이나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캐머런 장관에 이어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부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해야만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영국 캐머런 장관, 전 총리였는데요. 이 캐머런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확고한 지원국 중 하나가 입장을 극명하게 바꿨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캐머런 장관의 이 같은 방침 변화가 미국의 블링컨 장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이 중장거리 미사일 등의 무기 지원을 하면서도 러시아 본토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허용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의 한쪽 발을 묶어놓고 전쟁하는 격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이 자국이 개발한 드론 폭탄을 통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블링컨 장관의 러시아 본토 타격 가능 발언이 미국의 무기 지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춘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 역시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해왔던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가 얻은 성과를 보면 앞으로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1일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에이테크엄스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로 크림반도의 러시아 S-400 방공 시스템을 완전 무력화시켰고, 이 외에도 크림반도 전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어서 군사 분석가인 필립 카버의 견해를 인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장거리 미사일을 잘 활용한다면 크림반도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약 100기의 에이테크럼스를 우크라이나의 비밀리에 배송했으며 이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신형 에이테크럼스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300km로 우크라이나군이 이전에 사용해온 구형 에이테크럼스에 비해서 훨씬 사거리가 깁니다. 또 영국,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또 다른 장거리 미사일인 스톰 섀도우 그리고 스칼프 미사일보다도 비행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러한 신형 에이테크럼스의 등장은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를 비롯해서 러시아의 여러 군사적 요충지를 원거리에서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 매체의 지적대로 우크라이나는 그동안에 러시아 본토가 아닌 크림반도를 향해서만 이 에이테크럼스 미사일을 사용해 왔지만 이제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판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블링컨 장관이 밝힌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 무기 발언도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어서 결국 미국의 완고한 방침을 수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있는 러시아 정유시설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표시를 해왔습니다. 정유시설을 타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유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군사적 목표물만 선택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러시아 내의 정유시설 타격이 전략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미국도 인정을 하면서 결국 반대 의견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블링컨 장관의 키이우 방문에서도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북부의 하르키우를 타격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고 또 그들 배후에 있는 러시아 군사 목표물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타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영토 손실을 돕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강한 불만에 대해 미국도 결국 우크라이나의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회의 올렉산드라 우스티노바 위원장은 폴리티코하고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1km에서 2km 떨어진 곳에 러시아 군대가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곳이 러시아 본토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집권 여당인 인민의 종의 데이비드 아라카미아 위원장의 말을 빌어서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백악관 정책이다. 그러면서 불만을 터뜨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지적대로 우크라이나가 중장거리 등 나토가 공급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전세는 급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본토의 후방 기지들을 직접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장 러시아 군들은 그동안에 마음 놓고 러시아 국경 바로 안쪽에 후방 기지를 두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올 수 있었지만 이젠 전략이 전면 수정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대대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국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에 대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러시아는 발칵 뒤집힌 바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캐머런 장관의 최근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둘러싼 긴장을 직접적으로 확대하고 고조시키는 것이며 잠재적으로 유럽 전체의 안보 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비전략 핵무기를 이용한 핵미사일 훈련을 명령하면서 러시아 본토가 공격받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블링컨 장관의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발언에 대해서도 러시아 반응은 격렬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산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이 어디에 배치되든 즉각 대응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며 이는 이런 무기 시스템의 배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모라토리움을 종료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강력 대응을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제2도시의 하르키우에 대해서 전면 공세를 펼치고 있는 러시아군의 후방 기지들을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크ම්스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반격을 한다면 러시아군은 대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